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쿠키를 사온 신혜빈입니다. 최근에 밤에서 초콜릿을 사온 김동규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임진혁 변호사입니다. 하여간 요즘 MZ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쓸데없이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것만. 기자님, 네.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되게 싸게 다녀오면 그럼 본격적으로 이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중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제에서 올렸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송금 계좌가 포함돼 있었고요. 피감 기관 관계자들이 일부 참석하거나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건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최악이죠. 예.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저도 회의 대표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를 구분하는데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 아닌가요?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받으신 거는 뭐 문제가 된 8분 보니까 8분이서 800만 원 내셨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내셨더라고요. 조금 많지 않나. 아 근데 그러면은 그냥 뇌물 아닌가? 되게 압박감 있을 그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강화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TV, DTI 규제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세부담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발표 직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오히려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오히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난 정부 때문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내면 올랐습니다. 내면 오르고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습 효과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오르는구나. 그리고 정권에서 특히 규제를 해주면은 더 오르는구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 내용을 보면은 원래 규제되고 있던 걸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규제했던 것은 오히려 좋은 거죠. 우리 원래 이건데 더 좋은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직후에는 올랐지만 이제 좀 사그라드는 모습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때린다면은 얼마나 버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다른 역대급 대통령들하고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른 모든 요소들을 끝까지 아마 다 없앨 겁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난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공급망 협력과 경제안보 중심 외교를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한미북 관계가 또 한 번 분기점에 섰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 협상도 그렇고 최근에 대미 투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일단은 불확실성 거쳤습니다. 얼마가 투자할지 결정됐습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 1,500달러는 조선업 협력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고 2,000억 달러는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최고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트럼프의 말은 3,500억 달러 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500조 원이잖아요. 500조 원을 일시불로 줄 수 없다 보니까 나눠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건데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일단 그분은 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의 바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어떤 해빙의 무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로 내가 상도 하나 받아보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미국인 중에서 노벨상을 최초로 받은 게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받았고요. 제일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한 걸 내가 해야 돼. 나도 오바마처럼 8년 동안 해야 되고 나도 오바마처럼 평화상 받아야 돼 해가지고 심지어는 전화해서 물어본대요. 노르웨이에다가 노르웨이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상 어떻게 되고 있냐고. 사실 영웅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시진핑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에 따라 뭐 좋고 나쁨이 있지만 뭐 모두가 인정하는 뭐 어쨌든 이거를 운영하는 능력에서는 뭐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든 이제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죠.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범주를 벗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 이제
전쟁 시대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예. 근데 또 영웅들이 또 많을 때는 또 영웅을 부른다고 또 많은 영웅들이 또 탄생하겠죠. 예. 네. 네, 이번에 우리 지역의 심각한 소식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2단계 구축 사업에서 광주가 최종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중심의 통합형 거점을 선택했는데요. AI 중심 도시를 내세운 광주의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라는 모든 이 시스템적 프레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기대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꼭 이 AI 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쓸데없는 예산만 잡아먹어서 예산 써놓고 또 하면서 뭐 교수들이나 불러놓고 뭐 그냥 우리가 뭐 위원회 만들었네요 이런 거지. 교육이나 청년이나 이런 거 보면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입하고 막 다 인원들도 다 배정해 놓고 뭐 거의 사실상 거의 국가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죠. 일단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AI 컴퓨터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민간에서는 효율이 먼저고 돈이 먼저입니다. 광주라는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나고 나서 막 광주의 정치인들이 막 너무 슬프다 하고 어떤 시의원께서는 매국노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기업의 오너라고 해도 가장 제일 싸게 비용을 들여서 가장 효율을 많이 뽑을 수 있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땅값도 엄청 싸고 전력도 많고 인프라도 깔려 있고 남아도는 전기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2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검찰개혁의 상징에서 이제는 생활정치 아이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복당 이후에 광주 정치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민영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지, 동, 썰! 네.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이제는 생활정치의 아이콘으로 돌아온 민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네,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목요일까지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은 국회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김 기자님 먼저 민영배 의원님 어떤 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게스트가 올 때마다 하는 코너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이신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해남과 목포에서 초, 중, 고를 모두 나오셨고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진학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일보에서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참여자치 21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이제 비서관을 근무하셨고요. 이후에 2010년도에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4년도 선거 때 광산구청장으로 당선되셔가지고 8년 동안 재임하셨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이제 비서관으로 이제 활동하셨고요. 이후에 2020년도에 총선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내리 당선되셔서 2020년과 24년에 이제 국회의원 재선 공연되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력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차기 광주광역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저를 그렇게 빼고 계세요? 어떻게 더 외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거의 단독샷이잖아 혼자. 맞아요. 내가 요즘 정치권에서 광주 민심이 움직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당 이후 광주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민영배 의원님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지금 민영배는 나와 쓸모가 좀 있어 이렇게 호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동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알려지고 또 구청장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도 하고 국정도 해봤고 국회도 해봤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좀 해봐도 될까? 이런 호기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광주에 저는 그냥 그걸 생사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런 대안을 들고 만약 이게 시민들의 부름이라면 호명이라면 그 대안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준비를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미래 먹거리라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아니 광주가 지금 인구가 확 줄잖아요. 음. 지난 한 10년 동안 보니까 거의 한 7, 8만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 청년이 빠져나갔어요. 청년들이 가서 일할 거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게 돼요. 일할 사람이 없게 되면 채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고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게 돼요. 그 악순환이 그럼 다시 청년 인구가 유출하고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해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방금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실력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광주에 많이 유치하고 또 혜택을 많이 주시면 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간단하면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죠.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물론 그런 소비도시, 광주는 소비도시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생산이 전제가 돼야지 이 소비도시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광역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광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광주가 더 많다고도 하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 광주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대개 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른바 I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비중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네. 청년 인구 유출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의 변화, 특히 경제의 주요한 흐름이 그 도시의 이 생산력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네. 이제 9월에 청년의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주시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어떤 청년 행사에서 전국 상 받았죠. 1등이다 네. 청정책이. 그래서 3,300억 예산도 이렇게 쓰면서 되게 우수한 정책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떠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책이 잘 되고 있고 1등이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예산들을 좀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제가 우선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 임금 구조예요, 임금 구조. 네. 지금 전국이 이 청년층 전국이요 정보통신업 IT 지금 말씀드린 이게요 전국이 3,46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월 평균 한 346만 원 정도 되는데 광주가 270만 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나오죠 거기서 어느 쪽으로 특히 청년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청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생산 영역이나 서비스 영역이 IT 기반으로 요즘은 AI 기반으로 가는 그래서 광주가 이제 AI 산업에 좀 역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월 초에 SNS에 올리셨던 글 살짝 화제가 됐었습니다. 나만 보기로 해서 해두고 있는데 지금 지우신 게 아니라 나만 보기. 안 준 거예요. 저만 보기로.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네. 제가 원래 그랬어요. SK와 오픈 AI 간 협력 의향서 MOU 설치 투자 대상 지역을 서남권이라고 했다길래 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광주라고 사실 들었었거든요. 아,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데 네. SK하고 세물트만 오픈 AI잖아요. 네. 이미 경제 논리로 그들이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저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걸 내가 하는 게 맞나? AI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되게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쓴 거지 다른 거 없었어요. 의원님 그렇게 이제 엄청 광주를 사랑하시는데 혹시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의지는 확실하고요. 의지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건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지점이 아까 그 생산, 경제적 이 부가가치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모든 조사를 해보면 다 그 문제를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시가 되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제대로 되거나 자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예. 이 정도면 근데 어쨌든 공중파에서 사실상 광주시장 출마한다고 최초로 공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출마 선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출마 의지가- 선언.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밸런스 이슈입니다. 방방에 들었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봐봐. 허허허. 검찰 개혁은 완성됐는데 예. AI가 사람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AI가 사람을 침입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도 AI를 키운다. 다시 검찰을 부활시킨다. 에이 검찰 발 안 시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광주가 뭐 그 전부터 뭐 비하적인 말로도 뭐 광주 공화국이다 아니면은 뭐 그런 말들이 막 낭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뜨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으로 이걸 설득한다 아니면 그래 광주 공화국으로 내가 깃발을 든다. 균형 발전도 설득한다. 네. 저는 광주 공화국이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민주주의 자치공동체 광주 공화국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해놨더니 옛날에 언제 뭐 누가 세게 뭐라 하던데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독립을 넣어가지고 광주 떼내가지고 우리끼리 해보자.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월급 200만 원이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또는 월급 1000만 원이지만 대본대로만 해야 한다. 전자죠. 월급 200만 원이라도 자유롭게 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네.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그게 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혹시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린다면은 저는 고정 캐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바쁘셔서. 예. 아쉽네요. 신지영 썰이 안 되게 됐습니다. 아우 아쉽네요. 지영설? 왜 자꾸 지동설인데 지영설을 바꾸려고? 제 자리 대신 이제 아니 그렇게 왜왜 쉽게 왜 양보하지 나가려고 그러세요? 마세요. 아 목숨 걸고 지키라고. 이게 막발 자꾸 빌란 말이야. 서운해. 아 이렇게 쿨하게 던진다고? 나 누구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 서운하네. 우리 아니, 관계가 평소에 이거밖에 좀 안 되네. 구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준비를 저렇게 잘해가지고 오시는데 아까 그럼요. 보셨잖아요. 네, 저희는 절대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는 방송.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래요. 뭔가 한 숨기고 번만 있는 은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시민들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 예. 음. 정치를 외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광주에 적용하면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 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참여와 관심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면서 이 자치공동체를 꾸려가는 제 편으로 하자면 인간색이 충만한 민주주의 자치공동체 광주 여기를 향해서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신지동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